452페이지 가주시고. 자, 여기 452페이지에 인정이자 조정명세서라고 있을 거예요. 보이시죠? 자, 거기에다가 회차 좀 적어주세요. 회차가 몇 개 없어요. 여기 쉬워요. 제일 쉬운 서식. 얘가 제일 쉬워요. 솔직히 미리 말씀드리면. 자, 거기에다가 78, 그 다음에 83, 78, 83, 그 다음에 93, 그 다음에 99, 그 다음에 102. 끝이야, 이게. 78, 83, 93, 99, 102 해가지고 거기 제목 보시면 인정이자 조정명세서라고 있죠? 근데 플레임은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명세서예요. 플레임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12장에서 보실 게 가지급금 쪽 잘 보셔야 돼요. 가지급금. 자, 보시죠. 자, 설명 좀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부당행위 계산 부위는요, 말 문제도 은근히 출제를 많이 하는 동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문제 좀 몇 개 풀어볼게요. 오늘 이제 다 법인세 끝나가니까, 법인세 혹시라도 여러분들 이제 문제가 뭐냐면, 법인세가 끝나가면 이제 재무회계 이런 걸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법인세가 또 날라가요. 그게 제 치명적인 단점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제 내일 정도에 아마 이제 법인세 여태까지 기출문제 있죠. 모아놓은 걸 분류별로. 그렇죠. 정말 짜냈어요. 법인세가 최소 한 문제에서 최대 3문제 나오니까 그걸 다 최근 걸로 요약을 하려면 내일 나눠드리고 하고요. 보시죠. 자, 부당행위 계산부인 12장. 자, 뭐냐면은요. 일단 여기 부당행위 계산 부인 쪽은요. 조심하실 게 최근에도 말문제 출제한 적이 있거든요. 우리 무조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여야 돼요. 근데 최근에 어떻게 출제한 적이 있냐면 부당행위 계산 부인은 특수관계인이 아니더라도 적용할 수 있다. 틀린 거예요. 무조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여야 되고요. 미리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거래에서는 손해보면 우리가 시가의 플러스 마이너스 30%한 걸 우리가 정상가액이다라고 했죠. 그 정상가액보다 손해를 보면 그거 의제기부금 적용했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근데 기부금 쪽은 특수관계인 아닌 자였죠, 여러분들. 여기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손해를 보면 얘네들이 혹시 짜고 치고 세금을 줄이려고 하는 행위가 아니야라고 추정을 해요. 추정. 알죠? 자, 그래서 보실게요. 주인공은 갑법인. 보시면 자, 지금 12장은 별도의 언급 없음 특수관계자입니다. 자, 여기 갑과 을은 둘 다 특수관계자고요. 여기 을법인은 적자법인이고 갑법인은 흑자법인이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다가 좀 대략적으로 숫자를 좀 써보면 뭐야? 이거 아닙니다. 왜 네가 나오냐? 왜 네가 나?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야? 대략적 숫자를 쓰면 이 을법인은요, 우리가 이제 적자가 100원이고 안 쓰셔도 돼요, 여러분들. 갑법인은 흑자가 100원이래요. 100원이라고 가정. 이 거래를 하기 전입니다. 이 거래를 하기 전. 이 거래를 하기 전에 자, 보니까 여기 자, 을법인이 갑법인한테 임대를 해줘요. 임대를 해주는데 갑법인은 거꾸로 임차를 하는 거죠. 근데 시가 임대료는 100원을 받아야 돼요. 시가 임대료는 100원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갑법인이 을법인한테 얼마의 임차료를 주냐면 150원의 임차료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갑법인은 손실 본 거죠. 100원의 임차료만 주면 되는데 150원을 주는 거니까 50원만큼 손실이고요. 그 다음에 을법인 같은 경우에는 100원의 임대료 받아야 되는데 150원의 임대료를 받으니까 50원만큼 이득이잖아요. 여기까지 되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거래를 놓고 보면 손익의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는 손실, 하나는 이익이면 손익의 차이는 없잖아요, 분명히. 그죠? 여기까지 되세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거래를 하기 전에 갑법인이 흑자 100원이고 을법인이 적자가 100원이라고 하면 이 을법인은 적자 100원에 이 거래를 통해서 50원 이익 받죠.
그래봤자 적자는 여전히 50원인 거잖아요. 그러면 세금이 이익 받지만 안 느는 거예요. 여전히 적자가 50원이니까. 여기까지 되세요. 근데 갑법인은 이 거래를 하기 전에 흑자가 100원이었잖아요. 100원이었는데 50원 손실을 보게 되면 그러면 그만큼 이익이 감소하니까 세금이 줄어요. 그러니까 이 거래 전체를 놓고 보면 보세요. 이 거래 전체를 놓고 보면 여기에 얘는 세금의 증가가 없죠. 없고 얘는 세금이 감소하니까 손익의 차이가 없으면 세금이 줄어들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세금이 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요 갑법인이 손실 본 건 세금을 줄이기 위한 부당한 행위로 세무서가 추정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부당행위. 부당행위로 추정해가지고요. 이 손실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렇죠? 손실을 인정하지 않아가지고 뭐로 우리가 소득 처분하냐? 부당하니까 요거 부당한 걸로 봐가지고 사유출로 가요, 여러분들. 송금, 불산입, 사유출 이렇게 간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분계를 끊어볼게요. 자, 분계를 끊어보면 자, 그럼 장부에서는 당연히 갑 입장에서 임차료 150원 나갔잖아요. 차변에 임차료 150, 대변에 현금 150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근데 우리 세법은 임차료 얼마 인정할까요? 이거 우리 이미 그 기부금 쪽에서 의제 기부금 쪽에서 분계 봤었죠? 세법상 좀 이따 하겠지만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는요 시가로 봐요, 시가로 금액을. 그렇죠? 그래서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 뭐냐면 꼭 다 됐지만 우리가 이렇게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손해를 보잖아요. 손해를 보면 회사가 계산한 걸 부인,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고 세법상 금액으로 다시 계산하는데 그 세법상 금액으로 계산하는 게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손해보면 시가로 계산해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세법상 임차료는 시가인 100원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나머지 50원 나간 건 부당한 유출. 세금을 줄이기 위한 부당한 유출이니까 사회 유출. 이렇게 가겠다라는 거예요. 아시죠? 네. 그 고통스러운 10장하고 11장이 끝나서 괜찮죠? 그죠? 여긴 진짜 쉬워요. 하다 보면, 와, 이 12장은 이 10장하고 11장은 12장을 하기 위한 12장을 하기 위한 추진력을 얻기 위함이다. 이렇게 생각되실 거예요, 여러분. 10장하고 11장에서 워낙 고생 많이 하셔가지고. 그죠? 그것도 몇 번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그때 회차 적어드렸지만 안 나오시고 많이 나와요. 자, 그래서 여기, 그래서 얘는 송금, 불산입, 부당행위 50, 사유출인데 세무조용은 내지 않아요, 여러분들. 알죠? 넘어갈게요. 자, 근데 제가 지금은 여러분들한테 사례를 어떻게 들었냐면 흑자 본 놈이 손실 보고 적자 본 놈이 이득 봐야지만 우리가 부당행위라고 했죠, 여러분들. 이건 이해를 돕기 위해서고요. 실제로 우리가 부당행위는요, 그게 적자인지 흑자인지 안 따져요. 이거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부당행위를 이렇게 설명드린 거고, 실제로 우리가 부당행위로 추정하는 거 그냥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손해보면 부당한 행위로 추정해요. 물론 세금을 부당하게 줄여야 돼.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흑자 보는 애들이 손실 보면 세금이 줄잖아요. 그때는 부당행위로 추정이 돼요. 일반적으로 이거 맞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자 보시죠. 자 이제 여기에서 뭘 배우실 거예요? 사회 유출의 새로운 개념을 배우실 거예요. 사회 유출의 새로운 개념. 자 보시면 자 이제는 갑법인이 임대해 주는 상황이에요. 갑법인이 을법인한테 임대를 해주는데 시가 임대료는 100원을 받아야 돼요. 100원을 받아야 되는데 을법인한테 임대료를 60원만 받아요. 그럼 40원 덜 받았죠, 여러분들? 자, 거꾸로 을법인은 100원의 임차료를 내야 되는데 60원만 내고 있는 거니까 이때는 우리 을법인은 이득이죠,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여기 40원 손실, 40원 이익인데 아까처럼 여기 적자, 흑자 이렇게 안 나눠져 있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부당행위는 일단 좀 이따 세 가지 요건 설명드리겠지만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세금이 부당하게 일단 줄어야 돼요. 그렇죠? 일단 자, 그래서 얘가 만약에 흑자법인이다. 얘가 만약에 적자법인이면 여러분들 뭐
세금의 부당 감소는 없으니까 뭐 그런 건 아니고 아무튼 여기 자 그래서 일단 만약에 이 가법인이 세금의 감소가 일어나잖아요. 세금의 감소가 일어나면 이 행위를 부당한 행위로 봐가지고 회사가 기록한 금액을 인정하지 않아요. 회사는 분명히 임대료를 60원으로 기록을 할 거예요. 60원 임대료 받았으니까. 하지만 세법은 이 60원을 인정하지 않고 100원으로 여러분들 다시 계산해버려요. 손실을 부인해서 송금불산입 사유출인데 자, 여기 보시죠. 자, 그럼 장부에서는 임대료를 60원 회계 처리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근데 세법상 임대료는 얼마예요? 이렇게. 100원이에요, 100원. 그러니까 회사가 계상한 숫자를 부인하고 세법상 금액인 시가로 다시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차변이 뭘까요? 어떻게 해요? 유출 아닌데 지금? 사유출 맞아요? 네. 쓰레기가 이렇게 쓰레기가 아니라 왜냐면 여기서 사유출에 새로운 개념이 있거든요. 뭐냐면 보세요. 일단 이렇게 봐요. 일단 그 야매로 설명드리고 제대로 된 사유출의 정의를 좀 설명드릴게요. 뭐냐면 우리가 이미 그 간주기부금에서도 했었을 거지만 세법이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일단 임대료는 시가인 100원으로 보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세요. 그럼 당연히 현금은 100원이 들어왔다라고 일단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갑법인이 뭐라고 하겠죠? 저희는 돈은 60원 받았는데 왜 현금을 100원 받았다라고 하세요? 라고 묻겠죠. 그럼 세법에서 일단 너는 시가 임대료인 100원을 받은 거야. 받았다가 을법인한테 특수관계자인 을법인한테 40원을 준 걸로 해석하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럼 줬으니까 이게 만약에 이 을법인이 특수관계자가 아니면 기부한 걸로 보는 거고. 맞죠? 이게 특수관계자면 너는 부당한 유출한 거니까 사유출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두 분계를 합치면 이 분계가 나올 거예요. 그죠? 근데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분계를 두 번으로 나눠서 끊어야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사회 유출에 정확한 의의가 있어요. 어디로 가보시냐면 55페이지 가보실래요? 55페이지 일단 피시고 사회 유출의 정확한 정의를 설명드릴게요. 자, 들어보시면 55페이지 일단 교재. 자, 사회 유출의 정확한 정의를 좀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 자, 들어보시면 사회 유출은 뭐냐? 우리가 부당한 유출을 하면 상대방이 부당한 이익을 본다라고 했죠. 그게 사회 유출의 정의예요. 부당한 이익을 준 것. 됐죠? 그럼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사회 유출은 전부 다 부당하게 더 줬으니까 부당하게 이익을 준 거죠. 근데 부당하게 더 준 것만 여러분 이익을 준 걸까요? 부당하게 덜 받아도 이익을 준 거예요. 맞죠? 그래서 어디에 밑줄 좀 치시냐면은 거기 세 번째 줄 밑줄이요. 귀속자에게 당해 법인의 이익이 부녀 보이세요? 세 번째 줄에 4번 사회유출에 귀속자에게 당해 법인의 이익이 부녀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들? 사유출 세 번째 줄. 맞죠? 부녀가 준 거다 그 뜻이에요. 부녀. 이름이 좀 어려운데 부녀. 그래서 이거 여러분 보시면 이거 잘 보세요, 이거. 그러니까 100원의 임대료를 받아야 되는데 60원밖에 안 받았잖아요. 그럼 부당하게 40원의 이득을 을범인한테 준 거예요. 맞죠? 준 거니까 사유출의 정의 정확하게는 부당한 이득을 준 거예요. 맞죠? 왜냐하면 우리가 송금 불산입도 있지만 입금 산입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대부분 사유출이 송금 불산입만 있는 게 아니라 입금 산입도 많아요, 실제로. 그렇죠? 그래서 사유출은 부당한 이익을 준 거다 이렇게 제대로 외워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렇죠? 나중에 막 덜 들어왔는데 뭐 사유출이래, 유출은 나간 거잖아,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입금 산입. 그렇죠? 그래서 왜냐하면 이 12장이 전부 다 입금 산입 쪽이거든요. 물론 송금불 산입으로 해도 되지만. 그렇죠? 그래서 입금 산입 부당하게 이익을 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귀속자에 따라서 우리가 배당, 상여, 기타세 유출, 기타 소득 이렇게 처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대신에 세법은 이익은 인정해요. 왜냐하면 이익 보면 세금 많이 내잖아요, 여러분들. 그래, 잘했다.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방금 설명드렸지만 사회 유출은 부당한 이익을 준 거다가 핵심이다 라고 여기다 적어놨어요.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이제 부당행위 계산 부인의 요건인데요. 요건 말문제 대비지 실기용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 보시면 제가 아까 부당행위는 무조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면 부당행위냐? 아니다라고 했죠. 첫 번째. 일단 특수관계자여야 돼요.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세금을 부당하게 줄여야 돼요. 이렇게 두 개 일단 거기에다가 좀 들어보세요. 만약에 여러분하고 저하고 특수관계자래요. 특수관계자인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5억짜리 토지 있죠. 예를 들어가지고 5억짜리 토지를 5억 200만 원에 산 거예요. 그럼 200만 원만큼 고가 매입했죠. 세무서가 200만 원만큼 비싸게 5억짜리를 200만 원이나 비싸게 주고 사셨어요. 이건 부당행위예요. 우리 앞을 가리죠. 200만 원 가지고 너무한 거예요. 5억짜리인데. 그죠? 그래서 뭐냐면 아까 그랬지만 이 부당행위는 현저한 이익을 줘야 돼요. 현저한. 그죠?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좀 이따 쓸 거예요. 좀 이따 현저한 이익의 분야가 어떻게 되는지. 알죠? 그럼 이제 특수관계인이 뭐고, 조세부당 감소가 뭐고, 현저한 이익의 분야가 뭔지 하나씩 볼게요. 말문제 대비해요. 자, 일단 특수관계인인지 아닌지는 행위 당시로 따져요. 사업연도 종료일로 안 따. 당연하죠, 여러분들. 뭐냐면 제가 여러분하고 부당행위를 했을 때에는 제가 여러분들 회사의 대주주였어요. 대주주였는데 주식을 다 팔아버렸어. 팔면 사업연도 종료일 입장에서 우리 소액주주는 특수관계인이라 안 부른다면서요, 여러분들. 맞죠?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의 주식을 다 팔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는 여러분 특수관계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다 사업연도 종료일로 보게 되면 다 이렇게 장난치겠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행위 당시로 따지는 거지, 즉 대주주였던 당시로 따지는 거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특수관계는 아닌 당시로 따지는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 자, 그 다음에 아까도 방금 말씀드렸지만 소액주주는 특수관계인으로 안 봐요. 여러분 삼성전자 가가지고 나 너의 지분율 0.00001% 있으니까 특수관계인이다. 부당한 행위를 도모해보자 하면 끌려간다라고 했죠, 여러분들. 그죠? 근데 임직원은 특수관계인일까 아닐까? 임직원. 맞아요. 그러면 왜 소액주주는 특수관계인이 아닌데 임직원은 특수관계인일까요? 경제적인 이해관계 있잖아요. 특수관계자는 친한 사람이 아니라 이해관계가 있는 자, 이해관계가 있는 자. 알죠? 그래서 임직원은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특수관계자로 봐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세금의 부당한 감소는요, 딱 읽어보시면 손해본 거예요, 손해본 거. 여기. 자산, 고가 매입, 저가 양도. 당연한 거. 그 다음에 용역, 고가 매입, 저가 양도. 그러니까 용역으로 따지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용역 제공하고, 용역을 제공하고 낮은 수수료를 받거나, 아니면 용역을 제공받고 높은 수수료를 드리거나, 이렇게. 알죠? 같은 말. 자, 그 다음에 우리 중요한 게 우리 시험에서 실기용은 얘예요. 여기 금전이에요, 금전. 실기용은 얘예요. 얘는 꼭 외우고 계셔야 돼요. 금전, 꼭 암기. 금전. 가지급금이 금전이잖아요, 여러분. 돈 빌려주는 거. 됐죠? 여기 잘 챙기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 꼭 암기해 주세요. 우리 그 사택 제공하고 또 관련돼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사택 제공에서 출자 임원 그쪽이 있었잖아요. 맞죠? 그랬을 때 우리가 사택 제공에서 출자 임원이 아닌 나머지 사람들한테 낮은 임대료를 받아도 우리가 송금으로 인정한다라고 했죠. 기억나세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 직원에게 우리가 주택 구입 자금이라든지 아니면 전세 자금을 낮은 이자율로 대여해주는 거 그거 문제 삼지 않았죠. 문제 삼지 않는다라는 건 부당행위도 안 보겠다라는 거예요. 아시죠? 계속 나와요, 이거. 됐죠? 좀 이따 하겠지만 얘는 또 가지급금으로도 안 받잖아요. 주택 구입 자금, 중소기업에 대한 거. 맞죠? 그래서 잘 외워주시고 이거는 저가 양도죠. 맞죠? 왜냐 임대 쪽이거나 금전이지만 맞죠? 낮은 임대료를 받거나 낮은 이자율로 대여해줘도 문제 삼지 않았잖아요. 여기 있는 애들. 그죠? 처음 보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무시하시고.
그다음에 현저한 이익의 분여는요. 시가 대비 5% 이상 손해보거나, 이건 퍼센트 요건. 됐죠? 그다음 또는 3억 원 이상. 그러니까 우리가 금액 요건이 있고 퍼센트 요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당하게 손해를 보는 게 5%, 시가 대비 5% 이상이거나 아니면은 3억 원 이상이거나. 그래서 잘 들어보셔야 돼요. 좀 이따가 여러분들이 실기를 하실 때 컴퓨터가 시가 대비 몇 퍼센트 이상 손해를 봤냐 이런 것들 걸거든요. 그렇죠. 그랬을 때 5%가 안 되면 컴퓨터가 부당행위로 안 봐가지고 금액을 입력을 안 해줘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 왜 이러지? 분명히 손해를 봤는데 왜 컴퓨터가 입력을 안 하지? 딱 보면 5% 미만 손해 본 거예요. 금액은 뭐 3억까지는 안 나오니까. 아셨죠? 아니면 부당하게 이득을 봤대. 그건 부당행위가 아니라 부당하게 이득을 보면 그건 아름다운 행위예요, 여러분들. 세금을 더 내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득을 봐도 컴퓨터가 금액을 안 걸어줘요. 당연한 거. 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인은 장부에 적은 걸 인정하지 않고 시가로 다시 계산하겠다라는 게 우리가 부당행위 계산 부인 아시죠? 자, 됐어요. 넘어가고 무시하고. 이게 또 뭐냐? 판정 기준? 아,